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중간고사 대비 문제 2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를 보니까 완만한 물가 상승은 주가 상승을 가져온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이제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어쨌든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완만한 물가 상승인 경우에는 주가 상승을 가져오지만요. 우리가 이제 급격한 물가 상승일 경우에는 주가가 오히려 하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너무 급격한 물가 상승은 경제 부담이 되고, 따라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면 주식 가격은 하락한다. 이것도 이제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돈 가치죠. 그래서 돈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물건값, 즉 자산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요. 주식도 역시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주식 가격도 이제 하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보기 3번 보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면 주가는 하락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의 양이고요. 돈의 양이 많아진다면 아무래도 돈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가 하락이 되는 거고요. 이제 금리가 하락된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물건 값은 올라간다. 즉 주식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은 틀리게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그래프로 그리자면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공급 곡선과 총 수요 곡선이 있는데 총 공급이 이제 왼쪽으로 움직인 거죠. 예, 그래서 총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요. 예, 경기는 안 좋아지고 실업자가 늘고 하지만 물가는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 즉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가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당연히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보니까 다음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그랬네요. 첫 번째가 이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써놓은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한국의 수출이 증가하겠죠. 아무래도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을 주로 하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돼서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따라서 주가도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어, 그러면 당연히 한국의 주가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든다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매수하겠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한다. 예, 맞게 설명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단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요. 그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좀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외환 거래에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샀어요. 1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환전을 했더니 1,000원입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주식을 샀어요. 예. 그래서 1,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뭐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팔았습니다. 예. 그래서 팔아가지고 이제 달러로 바꿔서 외국에 가져 나가려고 했더니 환율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1,000원을 주니까 1달러에 2,000원으로 환율이 올랐다고 해서 1,000원을 주니까 0.5달러밖에 안 준다라는 겁니다. 외환시장에서. 그러니까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손실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환율이 상승해서 외환거래에서 손실을 본 것보다 환율이 상승해서 경제가 좋아져 가지고 주가가 더 많이 오른다면 외국인들은 비록 환율이 상승해도 주식을 매수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기 2번 볼까요? 원자재 가격 상승은 주가의 하락을 가져온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원자재를 많이 이제 사가지고 오는 나라죠. 예, 그러니까 자원 빈국이니까요. 그래서 원자재가 올라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원가 상승 요인이 돼서 비용이 늘고 따라서 기업 실적은 안 좋아져서 주가의 하락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3번 환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예,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 했던 거죠. 환율 상승은 주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요. 자, 4번 환율의 변화는 모든 개별 종목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음, 물론 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종목도 있겠지만 모든 종목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이 국내에서만 사업을 한다면 환율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이 변함에 따라서 경제 환경이 변하고 따라서 그것이 국내에서만 사업하는 기업에게도 어쨌든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리게 설명한 것은 어쨌든 4번이다. 직접적인 영향을 꼭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그랬네요. 보니까는 외국인 주식 투자자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환율이 하락된다. 환율이 하락되면 외국인 투자에게 유리할까요? 예, 아까 전에 우리가 방금 전에 그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외환 거래에서만큼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면 주식 투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예,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한번 제가 여기 써놨으니까 한번 볼까요? 1달러에 1,000원이 1달러에 500원 됐습니다. 예, 환율이 하락했네요.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1달러를 가지고 와서 1,000원으로 바꿨습니다. 1,000원 가지고 주식 샀습니다. 주가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아 가지고 그냥 팔았습니다. 그대로 1,000원이겠죠. 그런데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1,000원을 주면서 달러로 바꿔주세요 하니까는 몇 달러 주겠습니까? 2달러 주는 거죠. 왜냐하면 1달러에 500원이니까 1,000원 주니까 2달러 주지 않겠습니까? 주식에서는 이익 본 건 없겠지만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리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에서 유리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수출 감소로 이어진다면 주가가 하락할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2번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의 순으로 기본적 분석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번 러시아 같은 자원 대국은 원자재 가격 하락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겠죠? 어, 아, 맞습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은 우리나라에는 좋겠지만 자원 대국에게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는 러시아 같은 나라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예.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금리가 상승되면 물가가 오르는 폐해가 발생되므로 금리가 올라가는데 물가가 오른다? 아닙니다. 금리, 즉 돈 가치하고 물건 가치는 이제 상반된 관계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물가는 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4번까지 풀고요. 5번은 또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